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정리해 보내드리는 채널K 뉴스 브리핑입니다. 최근 여러 가지 진통을 겪고 있는 뉴욕 한인회는 뉴욕 한인회관 살리기 위원회를 중심으로 범동포 성금모금 운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고 회칙을 개정하는 등 회관 재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여러 문제점들을 계기로 동포들을 위한 진정한 한인회의 위상이 정립돼야 할 것입니다. 한인회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가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이사장을 선출했습니다. 회칙 개정위원회는 한인회장 선거 방법 변경 등을 담은 회칙 개정 진행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보도에 정세진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34대 후반기 첫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이사장에 이혜릭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부이사장에는 사라킴, 이선행, 문용철 씨를, 그리고 수석 부회장에 김도영, 김수현 씨를 인준했습니다. 이사장으로 우리 34대 한인회 위해서 우리 1세 의린들을 까먹지 말고 그 사람들 목적으로 위해서, 그 희망으로 위해서 우리 1.5세, 그다음에 2세들을 한인회를 발전하면서 열심히 우리 한인회를 자랑스럽게 그리고 어떻게 해서나 발전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이사회는 회관 예산 44만 달러를 포함한 총 73만 달러 규모의 지출 예산을 통과시키고 6월 14일 회관 살리기 기금 모금 골프 대회를 포함한 주요 사업 계획안도 인준했습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는 회장 선거를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회칙 개정위원회는 한인 동포들을 대상으로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올 하반기에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한인회는 직선제와 간선제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 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입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한편 뉴욕 한인회가 한인회관 살리기 운동의 일환으로 기금모금 골프대회를 개최합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한인회관을 살리는 운동에 범동포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정세진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가 회관 살리기 기금 모금을 위한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오는 14일 롱아일랜드 미드아일랜드 컨트리 클럽에서 열리는 골프 대회는 지역 한인회, 직능단체, 지역 향후회 등 총 27개 단체가 후원하고 뉴욕 일원 한인 언론사가 공동 협찬합니다. 이번 골프 대회의 대회장을 맡은 김기철 평통 부의장은 그동안 동포사회의 협조로 위기에 빠진 한인회관을 살릴 수 있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남아있어 동포사회에 다시 한번 도움을 요청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골프 대회를 통해서 우리가 기금 모금을 하고자 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오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성금 모금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모든 지역 한인회, 향후회, 그리고 평통 또 모든 언론사들이 협찬을 이렇게 스스로 기꺼이 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꼭 성금 모금뿐만 아니라 범동포 차원의 화합, 골프 모임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뉴욕 한인회는 올해 전반기 부동산세 12만 8천 달러와 변호사 비용, 그리고 회관 수리비 등 30만 달러 이상이 필요한 현실입니다. 뉴욕 한인회 골프대회 참가비는 130달러이며 참가 신청은 뉴욕 한인회 전화 212-255-6969로 하시면 됩니다. 채널K 뉴스 정세진입니다. 미주 한국국악진흥회가 주최하는 세계 한국국악경연대회가 올해로 16번째를 맞았습니다. 이번 해에는 명인부가 새로 신설되는 등 대회 수준이 한층 격상됐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정세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주한국국악진흥회가 주최하는 세계한국국악경연대회가 오는 6월 25일 뉴저지 파인플라자에서 열립니다. 지난해에는 한국 등 전 세계에서 33개 팀, 88명이 참가해 열띤 경합을 벌였습니다. 올해에도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 일반인, 시니어 등 각 부문별로 경연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난해 처음 도입해 대회 수준을 한층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명인 부문 경연도 시행합니다. 유치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대학원, 시니어, 일반
요번에는 명인부까지 있어가지고 굉장히 다양하게 아주 큰 행사가 될 것 같아요. 대회 참가는 개인이나 팀으로 가능하며 지정된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국악진흥회 이메일이나 일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입상을 하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여력이 없어서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 과거에 입상했던 분들까지 포함해서 수상자들을 이제 특별하게 관리하는, 또 이미 수상을 하신 분들이 요청했을 때 우리가 지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으니까 세계 국악경연대회 대상 수상자에게는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이 주어지며 부문별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과 상품이 수여됩니다. 채널 K 뉴스 정세진입니다. 시민참여센터가 오는 7월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주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를 앞두고 뉴욕, 뉴저지, 필라델피아 등 동부 지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동안의 주요 활동을 소개하고 올해 전국대회 아젠다를 함께 논의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주 한인 풀뿌리 컨퍼런스. 한인 커뮤니티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미주 지역 한인들이 워싱턴 DC에 모여 함께 이슈를 점검하고 토론하고 또 의사당을 방문해 연방 정치인들과 교류하는 행사로 지난 2014년부터 처음 시작해 올해로 3회째가 됩니다. 올해 행사는 7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경험이 더해져 올해는 500여 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는 미주 지역 주요 대학의 대학생 200여 명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전국의 한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지역 연방 의원을 정해진 장소로 나오게끔 하는 데 초점이 좀 맞춰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당신이 지역구의 커뮤니티 이슈가 뭐고 그 안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이런 데 관심을 갖는다는 걸 직접 전달하는 겁니다. 시민참여센터는 7월 행사를 앞두고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뉴저지 포트리 더블트리 호텔에서 사전교육의 일환인 지역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뉴욕과 뉴저지, 필라델피아, 보스턴, 버지니아 등 동부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KAGC가 테크니컬하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 썸머에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제 KAGC U도 마찬가지로 유니버시티 애들을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왔고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그렇게 그 프로그램 참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름 프로그램에 어떻게 짜여져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는 연방하원, 주상하원 등 지역 선출직 정치인들이 참석하는 만찬 행사가 열립니다. 이번 지역 컨퍼런스의 참가비는 무료이며 참가 신청은 뉴욕과 뉴저지 시민참여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채널 K 뉴스 정세진입니다. 대선에서 탈락하면서 부통령 자리를 노리고 있는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공화당 부통령 후보 3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본선 러닝메이트 1위로는 뉴트 깅그리치 전 연방 하원 의장이 급 부상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선거 캠프의 폴 매나포트 선대위원장은 29일 ABC 방송의 디스위크에서 부통령 후보로 워싱턴을 잘 알고 있는 인물을 고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성이나 인종이 기준은 아니라면서 워싱턴 정가를 잘 알고 의회를 상대할 수 있으며 대통령감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인물을 물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나포트는 이미 후보 리스트를 작성하고 논의 중이라며 우선순위 명단이 만들어졌음을 암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을 1순위로 꼽았습니다. 신문은 깅그리치 전 의원은 트럼프가 말한 부통령 후보 자격 조건에 많은 부분을 충족하고 있다며 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그 근거를 밝혔습니다. 이어 여성인 메리 폴린 오클라호마 주지사를 부통령 후보 2순위로 평가했고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세 번째로 꼽혔습니다. 반면 의회 전문지 더 힐은 마샤 블랙번 연방 하원 의원이나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등도 후보군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영주권을 가진 이민자들의 시민권 신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6 회계년도 들어서 대선 전까지 무려 100만 명의 이민자가 새로운 유권자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지난달 27일 발표한 2016 회계년도 2, 4분기 귀화 신청서 처리 자료에 따르면 3개월간 귀화 신청이 승인돼 새롭게 시민권자가 된 이민자는 17만 7,713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3월 31일 현재 귀화 신청서 심사가 진행 중인 영주권자는 44만 6,545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6월까지 상반기에만 최소 60만 명의 이민자들이 새로운 이민 유권자 대열에 가세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최근 이민서비스국의 귀화 신청서 처리가 빨라지면서 귀화 신청에서 시민권 선서까지 6개월이 채 소요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대통령 선거 전까지 시민권을 취득하게 될 이민자는 1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6 회계년도 1, 4분기에 새로 귀화 시민권자가 된 이민자는 15만 6,979명입니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대통령 선거 전까지 새로 시민권을 취득해 유권자가 되는 이민자는 10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주택 소유주들이 주택을 차압당했습니다. 뉴욕주가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합니다. 약 3천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으로 주택 시장이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에릭 슈나이더맨 주 검찰총장은 뉴욕주 모기지 지원 프로그램에 추가 1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은 모기지 연체로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에게 주정부가 이자 없이 융자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연소득이 안정적이고 거주지 소득 중간값의 120% 이하인 주택 소유주가 대상이며 가구당 최대 4만 달러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택이 판매되거나 모기지 상환이 끝날 때까지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번 추가 예산 지원으로 주택 압류 위기에 처한 모기지 채무자 3천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이날 검찰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말부터 시행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총 1,800만 달러의 융자가 제공됐습니다. 이로 인한 주택시장 개선 효과도 총 1억 5,300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주정부가 제공하는 융자 1달러당 주변 주택시장 가치 보전 효과는 8달러 50센트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뉴저지를 연결하는 초대형 교량이 건설됩니다. 4층 높이의 교량에는 버스와 경전철, 엠트랙 등이 다닐 수 있고 보행자를 위한 공간도 꾸며질 예정입니다. 5년 동안 총 공사비 200억 달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컨설턴트인 스캇 스펜서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게이트웨이란 이름의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4층 높이의 2개 현수교를 나란히 건립하고 뉴욕시의 교통체증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에 따르면 모두 3.5마일에 달하는 쌍둥이 현수교는 퀸즈 미드타운 터널 부근에서 시작돼 이스트 리버를 건너 각각 맨해튼 38가와 39가 사이를 가로지르게 됩니다. 또 허드슨 리버를 통과해 뉴저지 위어크는 뉴저지 턴파이크 인근 버스 정류소까지 연결됩니다. 맨해튼의 일반 도로 120피트 위쪽에 건설되는 쌍둥이 현수교 2층에는 엠트랙 노선 2개가 만들어지고 3층에는 뉴저지 트랜짓 버스 노선 2개, 경전철 노선 1개, 4층에는 일반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공사기간 5년에 총 공사비는 200억 달러로 이 중 75%는 대형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아 조달할 방침입니다. 스펜서는 이달 말쯤 연방철도위원회에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경찰 양성 세미나가 오는 9일 뉴저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인들에게 경찰 업무에 대한 소개와 훈련 과정과 또 지원 방법 등을 북부 뉴저지 지역 경찰서장들이 직접 설명하고 또 참석자들과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고 합니다. 한인 경찰의 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타운에서 한인 경찰을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세미나를 통해 많은 한인 경찰들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한인 경찰 양성 세미나는 오는 9일 저녁 6시 뉴저지 포틀리 풍림연회장에서 열립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 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